아프면 무조건 아프다고 말하는 환자가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치료 한참 했는데 치료 끝났을 때 근데 오늘 사실 좀 아파서 힘들었다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그럼 좀 가슴 아프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처치를 해드릴 수 있는데 꾹 참고 계시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아팠다고 하시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왜 안 하시죠? 저는 사실 치과의사는 적성에 잘 맞기는 한데 뭐 세상에 이렇게 직업이 다양한데 굳이 똑같은 걸 또 할 필요 있나요? 다른 거 뭐 하고 싶으세요? 다이빙? 다이빙? 너무 생뚱맞죠? 네. 저는 방송국 PD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좀 생뚱맞긴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연세바로세움치과 치주과 전문의 김정웅. 안녕하세요. 연세바로세움치과 치과 보존과 전문의 성세미입니다. 오늘은 그 치과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치아나 잇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치과에 늦게 방문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치료가 좀 일이 커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치아나 잇몸이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치과에 방문해야 되는지, 언제가 골든타임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보존과 성세미 원장님 모셨으니까 그 치아 보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찬음료를 마시면 치아가 시리다, 이럴 때 치과 와야 되나요? 네, 가능하면 빨리 치과에 내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찬음식에 시린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는 치아 마모처럼 별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모가 심해지면 그게 신경관까지 진행이 되면서 신경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치아가 시리다고 오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이제 양치를 가로로 잘못하다가 치아가 약간 마모가 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한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 올바른 양치질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가로로 하지 않고 세로로 이렇게 쓸어 그쵸. 내리듯이 하는 게 중요하죠. 45도로 하는 바스법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시린이 치약을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양치질 외에도 충치가 생겨도 치아가 좀 이렇게 시릴 수도 있나요? 충치가 생겨서 시릴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한 치주염으로도 뿌리가 좀 드러나서 시릴 수도 있습니다. 시리면 항상 그때그때 일단 와야 되겠네요. 본인이 판단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치아에 간헐적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치아에 통증이 생길 때는 치아의 통증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대부분 날카로운 통증 또는 찌릿찌릿한 통증, 그런 거는 이제 치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좀 약간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넓게 욱신욱신, 그리고 뭐 자고 일어날 때 욱신욱신, 이런 거는 잇몸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하고요. 가까운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꼭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갑자기 치아가 좀 변색이 되는 경우, 이럴 때도 그쵸? 치아가 보내는 사인일 수가 있을까요? 사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변색이 전체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치아 한두 개에만 일어났는지가 중요해요. 치아 한두 개에만 일어났다면 예전에 치료한 거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치아 신경이 괴사되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 나도 모르게 예전에 젓가락을 잘못 씹었다, 그래서 치아가 신경이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치아 변색으로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아가 전체적으로 변색이 됐을 때는 카레, 와인, 한약, 음식물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또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색이 좀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반적인 미백을 받으시면 한두 단계 정도 많이 밝아집니다. 확실히 요새 미백으로 문의 주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두 단계 치아 톤이 밝아지기만 해도 훨씬 더 좀 자신감 있게 웃으실 수가 있어서
치과에 오시면 미백 치료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아프고 막 그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찬 거에 불편한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뜨거운 거에 불편하다고 하시면 치과에 바로 가보셔야 합니다. 뜨거운 거에 불편하다는 거는 이미 신경의 염증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많고, 뜨거운 거를 먹었을 때 찡하고 10초 이상 아프다. 근데 얼음물을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그거는 무조건 치과 바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잇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요.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굉장히 흔하죠. 양치할 때 피 난다는 주소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양치를 너무 세게 해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러면 다행이에요. 상처가 나으면 자연스럽게 낫게 되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런 외상의 문제가 아니라 치은염이나 치주염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피가 났다든지 아니면 양치할 때 계속 피가 좀 계속 난다든지 하면은 빨리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라든지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잇몸에서 좀 피가 난다 하시면 꼭 치과에 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 양치하거나 치실하면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거기를 양치를 안 해요. 치실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피가 나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잇몸이 점점 더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서 잇몸이 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양치를 너무 세게 해서 잇몸도 이런 피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잇몸이 퇴축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주염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치조골이 이제 조금씩 흡수가 되면서 잇몸도 따라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히 원인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누적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내려가면 정말 잇몸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뼈가 너무 많이 녹은 경우에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 일단 멈춰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잇몸에서 고름이 나와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잇몸에 고름이 나온다는 거는 잇몸에서만 봤을 때는 꽤나 치주염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빨리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근데 잇몸에 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잇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잇몸에서 고름이 나는 건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아랑 잇몸 사이의 그 경계에서 고름이 스멀스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잇몸에 뾰루지 같은 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뾰루지에서 고름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잇몸 문제라기보다는 치아 뿌리에 생긴 염증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신경치료가 필요해요. 원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잇몸하고 그 치아 경계에서 고름이 나올 때는 잇몸 치료나 잇몸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 뾰루지 같은 게 났다 없어졌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치아 뿌리에서 좀 염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재신경치료. 재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름이 나오는지 환자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꽤 많죠. 그렇죠. 뭐 거울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 안에서 뭔가 짭짤한 맛, 이상한 맛이 난다. 그거는 이제 세균 맛입니다. 그 고름 맛이니까 참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잇몸이 자주 붓고 아파요. 그럴 때도 치과에 가야 하나요? 맞습니다. 일단 자주 붓고 아프니까 당연히 오셔야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뭐 인사돌 같은 거 드시고 안 오신다든지, 이박탄 드시고 안 오신다든지. 그래서 그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인사돌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맞습니다. 아니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비타민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요. 맞아요. 좀 반짝? 좀 체력이 좋아지는 그 정도 느낌인데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잇몸이 붓고 아프다는 거는 정말 치주염의 증상이 100%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치과에 빨리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일단 약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도 치과에 꼭 빨리 오셔야 돼요.
너무 작은 신호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안 놓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이라도 신호가 오면 그냥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치과에 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호미로 막을 것을 불도저로 막지 마세요. 조기 치료를 받음으로써 비용, 시간, 그리고 고통까지 아주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어디가 아프면 인터넷에 검색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환자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 하고 이제 아셨다면 빨리 치과에 와서 실제로 이제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원내로 전화 주셔도 좋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바로세움치과 치주과 전문의 김정웅, 보존과 전문의 성색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